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 준비하고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수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도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보이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자, 2176포인트 일단 더 빠지진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합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2170선 잠시 이탈됐다가 V자 모양으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좀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6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도 541억 원인데 전 시간대 대비해서 한 100억 원 정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외국인 여전히 900억 원대를 팔고 있고요. 개인은 936억 원 삽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대비 낙폭이 더 큰데 코스닥도 지금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0.33% 하락하고 있고 745.45포인트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역시나 그래프가 쭉 빠져내려가다가 조금의 장중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741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399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일 오름세입니다. 3원 40전 올라가고 있습니다. 1128원 90전에 거래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 보합권세 있었지만 여전히 하락권세 이어가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묘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소진되면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0에서 6.5%로 지난해 6.5% 대비해서는 하향을 했지만 여전히 적극적 재정 정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양호한 투자 심리를 이어가면서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고 있는 데 비해서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 대한 이제 상승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상호 간의 합의 실패 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화이발 리스크 등 무역 협상 불확실성의 증시가 좀 더 부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반면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미국이나 중국 증시 자체는 좀 더 호조적인 부분이나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지수 하락을 좀 더 부추겼고, 거기에 개인만이 홀로 사자의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전기, 전자, 운수, 창고, 의료, 정밀업이 보이고 있고, 강세 쪽으로는 섬유유복, 종이업, 목재, 응수, 장부업이 보입니다. 수급 주체 통신업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 가스업은 이제 매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고, 지수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주면서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약세 업종으로 운송 장비, 부품, 이제 운송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업이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일반 전기, 전자, 오락, 문화, 금융업이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통신업이 좀 강한 매수세, 인터넷업이 이제 강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제 좀 다소 관망이자 하지만 관망이지만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은 아니고 북미 이제 북한과 미국의 노딜의 여파가 일부 남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을 좀 반전시킬 정도의 미국과 중국의 이런 합의점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 전제 시장으로서는 좀 더 관망세에 가까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점이 보이는 중국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실적 재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재 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엔터 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후장에서는 이제 엔터에서 JYP 그룹 다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에서도 현재 이제 YG 주가가 승리 스캔들에 의해서 악영향으로 여기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SM이나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매출액 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7% 증가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인그룹 있지가 유튜브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JYP 실적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실질적인 유튜브 조회수가 4일 만에 4천만 회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비단 이제 국내에서만의 이런 인기는 아니고 글로벌 걸그룹으로서의 이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그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JYP의 차별화된 걸그룹 육성 경쟁력이 있지로 재확인이 되면서 실제로 JYP가 실적의 정상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인 이제 같이 차별화된 걸그룹 육성 경쟁력이 전체적인 JYP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인 아티스트인 이제 트와이스의 성장이 좀 다소 둔화되더라도 있지의 고성장과 스트레이트키즈의 수익성 개선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연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현재 이제 있지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현재 JYP가 추진 중인 니지 프로젝트에도 투자자들이 좀 다소 관심을 많이 좀 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현지화 걸그룹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니즈 프로젝트가 실제 이제 K-팝 해외 수출이 1단계라고 했을 때 해외와 한국 가수의 결합이 2단계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인재를 육성해 보이는 3단계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JYP가 좀 나도 성공적인 모델을 이제 보일 부분으로 기대와 이에 따른 JYP의 주가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오늘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어렸을 때 한강에서 삼겹살 꺼먹는 그 시절에도 삼겹살을 아무리 꺼먹어도 먼지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었는데도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그 스웨덴의 에어리넌 마스크라는 8만 원짜리 마스크가 있는데 그 프리미엄 마스크가 나중에 필터를 갈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산소 발생기 있죠? 병원 중환자실에. 그거를 중환자실이 아니라 집에 설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중환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거의. 그쵸? 중환자실에 설치되는 산소 발생기를 왜 가정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상상을 못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영화에서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기 이전에 어떤 벌어지는 현상들 이런 때나 보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좀 이게 원래 생각할 때는 되게 끔찍했는데 너무 일상이 돼버리니까 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뭐 이러면서 넘기기도 하고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주식시장에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뭐 각 분야에 하나씩은 무조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지금 현재 이슈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위닉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당연히 공기청정기가 지금 잘 팔리기 때문에, 잘 팔리거나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지금 뭐 공기청정기 업체들 다 움직이고 있지만 위닉스도 대표적입니다.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판매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위크 포인트였거든요, 위닉스가. 왜냐면 공기청정기만 이게 매출 비중이 높으면 계절적 요인을 타게 돼요. 옛날에 삼립식품이 왜 겨울철 관련주 수혜주로 불렸어요? 호빵을 만들기 때문에. 호빵을 뜨거운데, 물론 여름에도 호빵을 먹는 정말 호빵 매니아는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겨울에 뜨거운 호빵을 먹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움직인다. 그래서 겨울철엔 좋지만 여름에는 호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매출 공백기가 생기는 게 약점이거든요. 위닉스도 지금 공기청정기 매출 비중이 높았던 게 계절적 요인을 타서 불안정한 요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사계절 요인으로 돼서 이게 오히려 강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 건조기 시장에도 진출해서 지금 위닉스 텀블 건조기, 이게 지금 겨울철 수혜였잖아요. 겨울철에 두꺼운 패딩을 뭐 어디 가서 돌리기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건조기에다 돌리고 금방 마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조기 시장에 진출했다는 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었는데, 기존의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지금 건조기를 누르고 지금 이 위닉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주된 요인 1순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건조기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 그것도 이제 강점이었는데, 공기청정기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지금 최대 강점으로 부각되는, 지금 완전 상황이 위닉스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위닉스의 매출 비중에 맞게 딱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만 원대라는 고점 돌파도 지금 이 상황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2015년과 2018년에 2만 원대에서 두 개 막혔던 거대한 고점들이 있는데, 이 고점을 이거는 지금 이 이슈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정치인 테마라던가 어떤 남북 경협 이런 테마와는 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거는 완전히 장기적인 어떤 실적에 관련된 근본적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가 수소차 테마에서도 봤지만 지금 당장 수소차에 관련해서 매출이 확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앞으로 비전에 따라서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은 점수를 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공기청정기 업체는 현재 공기청정기를 팔고 있었는데 더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 지금 공기청정기가 아마 지금 한 40-50% 정도 그 보급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굉장히 빠르게 파이가 차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안 샀던 사람들도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층은 따로 있었거든요, 이 시장을 이끄는. 근데 비적극적인 사람들도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위닉스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서 2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7,000원이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세코입니다. 자, 파세코도 마찬가지예요. 또 계속 얘기인데, 공기청정기 2015년도에 87만 대 판매됐습니다. 파세코 말고 공기청정기 전 업체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게 2017년에 140만 대, 근데 올해 250만 대 예상입니다. 자, 이게 파이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왜 떨어지죠? 몸집이 커져서. 어떻게 바오바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바오바가 8이거든요. 8%를 어떻게 유지해요? 몸집이 예를 들어 100에서 200이 됐는데 200에서 다시 8%는 예전과는 금액이 틀려요, 액수가. 그래서 그게 이제 8%를 포기하더라도 6%만 올려도 200의 6%가 100의 8%보다 더 이제 큰 단위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공기청정기는. 이게 원래
아까 이닉스 마르다가 말한 게 적극적인 층들이 포미족이거든요. 포미족은 자기를 위한 거에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포미족이 등장하면서 세컨드 가전이 대성장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왜 세컨드 가전이라고 불리면 필수 가전은 아니었거든요. TV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필수 가전이에요. TV, 냉장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TV, 냉장고는 필수 가전이라고 불리고 세컨드 가전은 최근에 뜬 스타일러 같은 건데 스타일러를 필수로 취급, 냉장고가 없는데 스타일러 있는 집은 없어요. 거의. 근데 스타일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포미족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 파일을 연 쪽은. 근데 지금은 이 스타일러라던가 공기청정기, 뭐 건조기 이런 게 아마 필수 가전으로 접어드는 초입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가져온 거거든요. 왜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집에서 옷을 털어야 되는데 스타일러가 필요한 거고,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러가 원래 필요한 거였는데 스타일링이 아니라 먼지를 털기 위해서 필요하게 됐어요. 지금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TV, 냉장고 같이 나중에는 보급률 100%가 넘어서 필수 가전으로 갈 건데 지금 필수 가전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세코도 마찬가지예요. 파세코도 뭐 겨울철에 난로를 만들고 여름철에 선풍기를 만들고 뭐 모기 잡는 모기 포집기를 만들고 이런 건데 공기청정기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번 이슈로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있던 부분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힘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가 4,7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유 위니아입니다. 자, 위니아가 대유그룹으로 들어갔죠. 위니아 딤체라는 김치냉장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그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주부님들의 마음을 토대로 해서 그 주부님들의 마음에다가 공기청정기, 뭐 에어컨, 가습기 이런 걸 얹어서 파는 거죠. 워낙에 딤체의 강력한 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오늘 1제곱미터인가요? 1세제곱미터당 14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전인대 첫날이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 시진핑 주석이 뭐 그 지방정부한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경제성장을 빨리 가속도로 안 하면 재정 상태가 악화되니까 어렵지만 그거를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경제성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멘트를 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죠. 오늘 베이징 수치가 206 마이크로그램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이 지금 2015년부터 측정한 이래 143이 최고인데 베이징은 206이래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럼 아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건물이 안 보이는데 206은 아예 나가서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수도권, 충청, 전라, 강원, 영서, 제주도까지 총 12개 시도의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을 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전라도더라고요. 오늘은 전남만 파란색이요. 숨쉬고 싶으신 분들은 전라도 담양 대나무숲 가세요. 대유 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대유 위니아도 굉장히 지금 이 파는 제품들이 공기청정기를 필두로 환경 관련 제품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이슈 때문에 위닉스, 파세코, 대유 위니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아주 골칫거리로 삼아졌던 고점들을 강력하게 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하면 테마가 더욱 힘이 강해져요. 눈에다가 눈덩이가 붙어서 너무나 커져서 파워가 세지는 거랑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대유 위니아 손절가 3,200원, 목표가 4,5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자, 신일산업도 선풍기로 유명한 회사죠. 자, 이것도 오늘 급등하면서 지금 어떤 마지노선들을 다 뚫고 있는데 이 신일산업이 지금 올해 이제 신년사를 라마다 호텔인가? 거기서 했어요. 신년회를 했는데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CEO가.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0% 성장한 2,100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많이 잡았죠. 어떤 비전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들을 뭐 타이틀로 이제 여러 개 발표를 했는데 신기술 및 디자인을 강화해서 하저기 제품을 출시하겠다. 마케팅을 강화해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겠다. 팩가전 브랜드, 요즘에 이게 뜨고 있거든요. 동물들이 더 상전이에요. 동물들을 위한 가습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들 노리고 있거든요. 대형 회사들부터 중소형 회사까지. 그래서 신일산업도 팩가전 브랜드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브랜드 재구축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수소차에서도 봤듯이 현대차가 비전을 발표했는데 뭐가 얹혀졌죠? 정부에서 그 지원 정책이 얹혀지자 그게 시너지 효과로 배가가 돼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빨리 보급해라. 근데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엉망진창이에요. 여름에 에어컨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안 틀어주는데 애들이 그거 잠깐 틀어줄 때 에어컨 앞에서 그 자리도 없는데 가서 싸움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그리고 화장실은 옛날 거라 다 들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제대로 소변, 대변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뭐 등원하면 뭐합니까? 등원을 했는데 공기청정기 없어서 어차피 마스크 끼고 수업도 못 들어요. 말하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하려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이 소식이 얹혀졌기 때문에 그럼 이 기업들이 팔고 있는 거에 확대가 더 되겠죠.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어차피 정부 지원 받아서 가는 건데 어차피 점유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크니까. 그래서 지금 신일산업도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서 공기청정기 뭐 이런 그 환경 관련 제품 쪽으로 매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절가 1,500원, 목표가 2,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태경화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인공강우 관련. 오늘 뭐라고 했죠? 미세먼지 대책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문자만 날리면 뭐 하냐고. 문자가 오는 건 좋아요. 근데 문자가 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놀래기만 하지. 막 진동이 울려서 놀래잖아. 근데 놀란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마스크를 끼라고 하는데 마스크 낀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정부와 같이 인공강우를 내리래요. 근데 솔직히 확률이 없잖아요. 인공강우가 잘 안 돼요. 영화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계속 실험은 해야겠죠. 기상청이 저번에 했다가 또 실패했다며요. 비행기 타고 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씨앗으로 활용되는 게 요오드 화은, 염화칼슘 이런 건데 태경화학이 액화탄산가스랑 고체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 염화칼슘 이런 거 화학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태경화학이 만드는 물질이 인공강우 실험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많이 쓰일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 지금 태경화학이 인공강우 관련주를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공기청정기 관련주, 또 한쪽에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 손세정제, 뭐 그 미세먼지를 닦을 수 있는 청소포 만드는 업체, 뭐 이런 거 태경화학 같은 이런 인공강우 실험을 할 때 쓰이는 물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동반 집단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 대북 관련주가 확산될 때랑 비슷하죠. 뭐 철도 관련주, 간접자본, 뭐 투자, 광산 관련주 이런 거 오르다가 관광, 뭐 아니면 개성공단에서 옷 만드는 회사 계속 퍼지면서 세력이 강화됐었죠. 지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겠죠.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할 때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더 세지면서 이 미세먼지 관련 테마가 다른 것들을 다 휩쓸어서 다른 애들은 지금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그 포텐이 터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한 종목들이 대부분 정고점을 앞두고 있거나 기술적인 저항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를 뚫고 나갈 때 본물 터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가 하나 탄생을 할 텐데 그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 후보들입니다. 태경화학 손절가 5,3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태경화학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오늘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파생된 종목들 위주로 오늘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원호 멘토 연결해서 어떤 종목들 이야기 들어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치약하고 비누 및 기타 세제, 그다음에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주요 브랜드로서는 스파크가 있고요. 케라시스, 그다음에 2080 치약이 있고, 크리오, 그다음에 요새 핫한 AG20, 그다음에 루나 등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사업 부문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 밀착형 판매 채널을 가지고 이 전용 제품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 R&D와 마케팅 투자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의 이 인지도를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스타의 팬층을 구매력으로 연결하는 왕홍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홈쇼핑 등에 입점을 해서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한 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의 이 대폭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31%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중국 6대 온라인 내수몰 입점이 확정된 상태고요. 오프라인 채널 확보 등을 통해서 중국의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6월에 QVC 홈쇼핑 방송을 진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사업의 고성장 및 지금 현재 영업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핵심 브랜드인 AG20s와 루나의 국내외 채널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마진이 상당히 크대요. 고마진 수출 브랜드 수를 확충하면서 수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태국 방콕에 있는 대형 쇼핑몰 및 복합 쇼핑몰 단지에 입점을 해서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태국 방콕 시장의 진출을 굉장히 제2의 K뷰티의 새로운 정성기에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 소비주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원만한 해결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지만 향후엔 지속적으로 이 비핵화라든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드 보복에 대한 해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애경산업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및 순이익 증가에 일해 어마어마한 기대를 할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인 중국의 위안화 절하 부분을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안화가 평가가 절하가 아닌 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 보면 중국 소비주의 이 소비류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수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46,550원 하고 있는데 매수 추천가는 46,300원 정도 할게요. 46,300원에 매수 추천을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 54,000원까지 보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42,000원 손절 잡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웹젠입니다. 예전에 한번 추천한 기억이 있는데 MMORPG 게임인 뮤 온라인 및 R2, 그다음에 멘틴2 등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게임,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웹게임을 주요 제품으로 하여서 IP 제휴 사업 부문에서 뮤 IP를 활용한 게임을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급성장을 했는데 매출액은 78% 정도 급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70억으로 165%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611억, 이게 3분기까지입니다. 427%로 급성장을 했는데 이 웹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 발급 재개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신작을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에 중단했던 판호 게임을 올 상반기 또 1분기에 발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웹젠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게임주의 이 주가는 신작의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여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눌리는 N자형 상승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매수 지금 현재가가 21,200원 하고 있는데 21,0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일단 단기 목표가입니다. 짧게 24,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500원을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이죠. 살아있는 순환 종양세포, 이것을 분리해서 미세 다공칩인 HDM 칩에 배양을 해서 이걸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핵심 기술은 CTC, 이거 CTC라고 그러는데 순환 종양 세포죠. CTC isolation, 그다음에 CTC detection, 그다음에 CTC analysis, CTC culture라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미세 유전 역학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 적용을 해서 암 환자의 혈액에서요 순환 종양 세포인 CTC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 CTC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응용이 굉장히 가능한데 바이오마커 발굴, 그다음에 검증 영역이라든지 CTC 기반 유전자 변이 및 형질 발현 기술, 그다음에 CTC 기반 항암제 효능 평가 및 분석 기술, 그다음에 CTC 기반 정밀 의료 사업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특히 CTC 기반 항암제 효능 평가 및 분석은 항암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 업체, 그다음에 대형 병원으로서의 수요가 전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실적과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은 뭐냐면 항암제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CTC 기반의 플랫폼 기술의 성장성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이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현재의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죠. 영업이익도 현재 손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도 2020년에는 매출이 2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약 70억 정도가 달성이 될 걸로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이 가격이 13,450원인데 13,200원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5,600원에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400원에 손절을 설정해서 한번 접근을 할게요. 자, 네 번째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원천 기술의 독창성 및 유효성 이런 것을 보유한 면역, 항암, 면역 치료 백신에 개발한 개발 업체입니다. 여기서 인체 내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인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최근에 등록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업체죠. 자,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은 인체 내의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암 치료 효과를 갖고 있고요. 제조 비용과 이 제조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큰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면역 치료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죠. 자,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의 성장성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핵심 파이프라인은 BBAC-C 제품이죠. 이것은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두경부암 치료제로 임상 2A 상을 현재 진행 중이고 2021년에 시판을 목표로 현재 임상 중인데 이것은 2014년에 미국의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인 네오 이뮨텍에 기술 이전을 한 그런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그 다음에 BBAC-B가 있고요. 그 다음에 BBAC-네오가 있습니다. 네오가 있습니다. 네오. 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네오입니다. BBAC-네오. 유전 정보 분석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 백신을 제공하는 기술이죠. 2019년 하반기에 임상이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셀리박스 기반의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 개발 및 기술 협력 논의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이게 공모가가 33,000원인데 좀 일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이 공모가 대비 현재 이 시세 본출이 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낮은 상승률, 그 해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등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는 뭐하지만 60분이라든지 120분봉을 보면은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으로서 앞고점 56,000원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넘어가는 걸 하고요. 대신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56,000원에서 오늘 종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시겠지만 유화용 의류 및 왕구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대표 유화 브랜드로서는 아가방이 있죠. 그 다음에 기능성 및 실용성을 살린 디어 베이비, 그 다음에 유화용 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에뚜아라는 상품, 이것을 통해서 현재 이 분야의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중국 소비가 증가할 경우, 그다음에 국내의 저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서의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 보면은 연태 아가방 복식 유한 공사가 있고 북경 아가방 무역 유한 공사를 통해서 중국 시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그러죠. 지금 15억인가요? 그래도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산화 제한 정책 전면적인 폐지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유화 시장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2020년에는 660조 시장으로서 급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로드맵 발표를 지난 2018년 12월에 했죠. 그래서 출산 장려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신패러다임으로서의 이 정부 정책의 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의 이 협상이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걸로 인한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에,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를 통한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가가 지금 4,335원인데 4,4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합니다.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해서 단기 목표가는 5,200원 잡고요. 대신 손절가는 4,100원으로 짧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자, 전고점을 앞에 두고 약간 밀리는 형국이죠.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기할 때, 자, 강력하게 뚫어야지만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강력한 갭 상승 나오면서 전고점 뚫어서 25만 원을 가버렸거든요. 자, 지금 거의 비슷하죠. 업종은 아예 틀리고 일하는 건 틀리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한올 바이오 파마를 보세요. 너무나 유사하죠, 기술적으로는. 자, 이런 엄청나게 그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고점은 뚫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안 뚫으면 뚫리지 못하고 실패해서 오히려 기술적인 모습이 쌍봉이 돼서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올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밀리면 내일이라던가 뭐 내일 모레 갭 상승으로 아예 뚫어버리던가, 아니면 한 발짝 물렀으면 또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면 가장 좋고요. 빠른 시일 안에 2, 3거래일 안에 이렇게 두들기는 식으로라도 뚫어 나가면 이 45,000원까지는 일단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 문을 열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문이 잘 안 열리는데 문에 힘을 대고 몸을 기울이고 있다가 문이 확 열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쏠려서 확 나가버리죠. 그 현상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라든 뚫으면 45,000원을 단숨에 간다, 이거.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굉장히 양호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위로 전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단기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태경화학입니다. 자, 인공 강우를 오늘 지금 방금 여야가 방중당 구성에 동의했다, 이 소식도 나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하고 같이 인공 강우 실험을 하라고 했는데, 자, 실패하더라도 액션으로라도 계속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상청은 계속 어떻게라도 예전 수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인공 강우 관련주도 또 그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다들 다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하락했어요. 다 장기적으로 하락한 데다 밑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파이가 훨씬 커요. 지금 정치 테마주니 수소 테마주니 지금 남북경협 테마주니 한 번씩 다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거 다.
근데 지금 보시면 KC 그린홀딩스라든가 KC 코트렐 이거 지금 중국 철강 기업 철강 공장이랑 지금 저감 장치 그 수주를 했어요. KC 얘네들이. 근데 지금 이것도 막 4, 5년 동안 하락하던 거거든요. 이슈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 미세먼지, 먼지 같은 테마가 지금 모여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태경화학은 뭐 그런 가운데 인공 강우 쪽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뜰 가능성이 또 있다, 이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살짝 뜨려고 했다가 7,500원 막혀서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두들기면 벽이 한번 찔러놨기 때문에 약간 균열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7,500원 이번에 다시 가면 예전 1월 달에 밀렸던 것보다 그렇게 쉽사리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슈에 따라서 더 뚫릴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방중랑이 구성이 돼서 만약 지금 구성이 돼서 간다. 그럼 뭐 얘기하겠냐. 인공강우 실험하자 얘기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태경화 그런 그 입김, 입소문, 이런 것들이 이 도마에 오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태경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는 지난 시간에 롯데 관광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어땠나요? 네. 자, 아시겠지만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 관련 특히 여행 관련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매수가를 15,150원에 드렸고요. 손절가를 13,800원에 드렸었는데 일단 중국 관광 수혜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 관광 개발의 수혜주로서 부각 가능성. 그런데 의외로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못했던 그런 결렬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가 다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13,800원에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13,450원으로 등락을 주고 있는데 2019년 연말에 완공 예정인 제주 복합 리조트 제주 드림타워의 중국 관광객 유치 수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신사업으로서 빠진 거죠.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카지노 인수를 통한 카지노 사업의 진출로서 신사업의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될 걸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쉽게 손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리조트와 레저 산업의 성장성은 거의 선진국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되고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관심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아쉽지만 오늘 손절했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셀리드입니다. 특히 최근에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 부분에 있어서 파맵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은 신규 종목이죠. 셀리드 또한 신규 종목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마저도 굉장히 독창적이다. 그래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업체로서 그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신라젠 또한 면역 항암제죠. 이쪽과 이제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 셀리드입니다. 그래서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의 성장성 및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4개인가 있는데 그 핵심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기술 이전이 협의가 되고 있는 BEB, AC, NEO 이건 유전 정보 분석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 백신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 2019년 하반기에 올해죠. 임상을 예정이 되어 있고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파맵신도 마찬가지죠. 파맵신도 등록한 이후에 시세가 지금 계속 고점을 뚫으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해 가시는데 지금 49,800원인데 앞고점이 지금 56,200원입니다. 거기를 보러 가는 흐름으로 보시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린 가격이 지금 44,600원인데 그러면 손절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절가를요 45,000원에 설정을 해서 오늘 총가로 한번 설정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56,000원. 그다음에 이제 이 한 달 이후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56,000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특징주는 하츠입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하츠가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9시에 그 출발을 하자마자 갭상승을 시작해서 단 25분 만에 29.83% 상한가에 도달을 한 이후에 9시 25분에 문을 닫은 이후에 사고 싶은 사람들 안달나게 상한가 잔량만 쌓아놓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지금. 하츠가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도 뜨지만 KF80이다 94다 뭐 그래도 못 막는다 불안하다 그럼 아예 집에 있어요. 근데 집에 안에서 고등어 꺼먹으면 미세먼지 100배 된다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츠 같은 레인지 후드 만들거나 환기 시스템 만드는 종목 이 집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해준다 이런 논리의 하츠가 지금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 9시 25분에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일도 굉장히 강력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시초가에 10% 이상 떠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츠가 지금 오늘의 그 시장에 가장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강력했기 때문에 대장주이자 특징주로 꼽았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고, 그쵸? 하나 더 오른 게 없어요. 지금 15년도 7월 달에 16,000원 갔다가 주저앉은 거, 그것만 좀 인상적이고, 나머지 인상적인 거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다 8,000원대 막혔거든요. 과연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강하게 시작하면서 8,000원대를 단숨에 뚫고 10,000원 이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츠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CTC 바이오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물 약품, 그다음에 인체 약품, 사료 첨가제 및 단미 보조 사료, 건강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서 회사인데 CT 그린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 등 4개의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SK 케미칼로부터 2014년 9월 1일 날 안산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 공장은 K GMP를 획득한 공장이죠. 매출은 동물과 인체, 그다음에 건초 사업군으로 분류를 되고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이뤘는데, 그러나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계량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데, 계량 신약의 이 상품성을 획득하여 이어폰 한 60여 품목에 대한 계량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아침 동시효과에 시장이 조금 약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강하게 출전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발기부전과 조루 복합제 파이프라인을 임상을 시험을 계속 해오다가 국내 임상 3상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승인이 됐다는 뉴스로 아침에 급등을 했죠. 그거를 통해서 성장 동력 및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회사인데 아쉽게 시가 고가에서 지금 쭉 밀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발기 부전 및 조루 이 복합제 이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특징주로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갈 텐데 5718번님 유진테크 12,800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다 커넥션이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를 늘릴 거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 2018년도 거 나왔는데 2017년에 1,300억 매출액이었는데 2,200억을 올렸어요. 2018년에. 영업이익은 257억에서 408억이 되었습니다. 이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큰 실적 개선이 있었는데 2018년에 주구장창 빠졌죠. 지금 이 만원대는 이거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2011년부터 장기적인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원대가 정말 강력한 지지권이잖아요. 여기서는 사야 된다. 2만 원을 다시 가는 지금 여정이 펼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마감 시황 보고 계신데요. 2174포인트. 코스피는 큰 폭의 변동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5포인트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178부터 2169까지 쭉 빠졌고요. 이후에 2170포인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 한마디로 변동성도 위아래로 크지 않고 좀 답답한 흐름 종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은 했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40억 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많이 삽니다. 연기금 파는 물량을 좀 줄이는가 했더니 다시금 매물대를 200억 원 정도를 장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또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080억 원, 외국인 역시 매도 물량을 더 많이 늘린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이 된 모습이고,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포스코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네이버만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47.32포인트, 0.63포인트 하락입니다. 약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지수 낙폭 거의 줄였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50부터 741까지 쭉 빠졌다가 741부터 747포인트대까지 현재 다시 올라온 모습,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자, 수급 주체에 좀 변동이 생겼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쌍끌이 매도는 유효합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200억 원, 외국인은 799억 원 각각 순매도합니다. 개인은 1,350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진 여전히 빠집니다. 바이로메드 낙폭 거의 회복을 했고요. 포스코 캠텍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CJ 그동안에 소외를 꽤 오랫동안 받았는데 오늘 장에서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시총 상위주 가운데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메디톡스, 코오롱티슈진, 펄어비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조정 없이 급등으로 장이 이루어져 왔는데 9만 원 초반대까지 찍고 오늘 장에서 일단 뭐 핑계가 조정장이라는 핑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HLB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9만 원대 바로 무너졌고요. 8만 6천 원대까지 현재 밀려 내려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메디톡스 역시 낙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2% 중반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최근 시장에서 4만 원대 뚫고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 오늘 다시 매물대 벽에서 막힙니다. 펄어비스 역시 어제 하루 반등하고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16만 원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던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오늘 뭐 하락장에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만 1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수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신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개별주 시장이죠. 지금 두 지수 다 마이너스고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특이한 뭐 흐름이 없어요. 근데 미세먼지 관련 테마가 강력히 형성되었죠. 지금 거래소의 상승 상위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신일산업, 그렇죠? 신일산업도 그렇고 지금 그 태경화학 지금 8위에 올라 있고 코스닥은 더 강력합니다. 하츠가 상한가고 대유위니아 24.14% 그리고 밑에 위닉스 또 위치해였고 7위에 또 파스코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그 거래소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손세정제, 뭐 지금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실내 그 레인지 후드,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섬유의복 업종이에요. 섬유의복 업종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죠. 섬유의복이 2.63%나 급등하면서 다른 업종들을 다 억눌렀는데 거기엔 FNF가 13.28% 급등을 했고 휠라코리아 4.33%. 정말 크레이지 모드예요. 휠라코리아는 이거. 근데 둘 다 지금 공통점이 중국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 FNF는 지금 중국 MLB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MLB 수수료를 이제 FNF가 받고 휠라코리아는 지금 아큐시네트라고 해서 골프 관련 쪽 그리고 휠라코리아 휠라 슈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가격으로 풀리는데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중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받지만 미세먼지에서 피해를 보는 거를 다른 이런 의류, 신발이라도 팔아서 우리는 돈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FNF 휠라코리아가 이렇게 중국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할 만한 다른 수익을 가져오는 수익원을 지금 찾으면서 급등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 거래소는 뭐 낙폭을 매도 금액이 진행되다가 지금 많이 줄였어요. 지금 미국의 같은 경우 4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2.6%로 굉장히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하루만 좀 충격을 주고요. 지금 완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대북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종목 또는 업종의 하나가 되겠는데 대북 관련주의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제 어차피 나와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많이 이 하락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응 전략은 아까도 이 종목 상담에서 많이 있었는데 추격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추격 매도는 좀 절제를 하시고 물타기 하셔도 안 됩니다.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추격 매도 자제, 물타기 자제. 대신 갖고 있는 포지션, 즉 비중이 크다면 반등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간헐적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도 자제하시고 물타기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반등 시에 비중 물량을 좀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단기적 반등이 된 상황에서 과열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주라든지. 그래서 과열과 매물의 소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 조정에 그냥 북미 정상회담이 단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종합지수는 2120과 2140 라인에 가격 조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집중해야 될 업종은 뭐냐면요. 바이오와 제약 업종 및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는 그런 전략도 좋겠지만 제가 지금 증권업에 종사한 지 24년째인데 급등한 종목 추격해서 성공 케이스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분할 매수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 그게 늦은 것 같지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내일장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나마 좀 우려스러웠던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0.17% 빠지면서 2175.6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17% 소폭 내리면서 746.7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오름세였습니다. 역시나 강달러 3원 30전 오른 1128원 8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전에 현물에서 매도하면서 시장을 눌렀죠. 근데 막판에 낙폭을 줄여주면서 끝났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낙폭을 줄였다라는 거죠.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막판에 걷어들였지만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특히 연기금이요. 이렇게 많이 매도한 경우가 요 근래 없었죠. 900억 정도 매도합니다.
지수는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방향성을 잃어가는 국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데 일단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부재한 상황인 거 아마 투자가들은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방향성을 잃어가는 재료가 되겠죠. 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MSCI 중국 A주 편입이 증대된다. 뭐 그때부터 수급이 약간씩 꼬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어쨌든 일편도적으로 하루 내내 버리지 않는 외국인의 모습, 그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가적 매도가 일단 소강 상태 국면을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물에서 외국인이 사고 현물에서 기관이 사는 패턴, 이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선물 36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렇지만 기관이 현물에서는 매도 위주로 갔다라고 본다면 아직도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꼬여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원달러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원달러가요, 오늘 장중할 때 1130원 터치를 했었죠. 그리고 약간 밀렸었는데 재미난 것은 추세선을 다 돌파하고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 저점에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드리면 이 저점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요, 추세선을 이렇게 깨지 않고 올라옵니다. 사실 위험자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원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져 줘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100% 확신할 수 있는 위험자산의 상승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달러가 정말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이 상태로 본다음에 1파동, 그 다음에 횡보후 3파동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원달러가 약간 밀리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깨지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가 소멸되고 또 그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원달러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시장이 아직도 역시 상승 마인드로 완전히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원달러가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이게 1파동이고 다시 조정주고 3파동이 가는 현상이라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위험자산은 주식은 어쩌면은 물량을 털어내는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해서 2,600을 하려면 사실은 1,100원을 깨트리고 내려오는 양상의 모습이 한 번쯤 관측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일정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시장의 모습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로 완벽하게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지금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나 뭐 이런 쪽의 방향성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파괴력이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장이 어저께 소폭 하락했어요. 약간 혼조 양상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죠. 어저께 경제 지표, 그러니까 서비스 PMI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서 시장 괜찮겠는데 했지만 결국에 와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또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 시장이 무역 협상에 의해서 끌어올렸던 시장이었고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장이다 보니 다른 지표나 다른 뉴스가 다우 산업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시장은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에 발목 잡히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또 그것이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이상의 성과인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주봉을 한번 오늘 좀 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주봉을 보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주가의 방산도 후행 스팬이 이렇게 뜨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마 제가 써드렸죠. 역시 후행 스팬이 가다가 꺾어서 들어옵니다. 자, 꺾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시점의 캔들이 양운으로 가파르게 뚫었어요. 근데 양운을 뚫고 치고 가는 경우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올라왔다 결국 양운에서 회귀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확률적으로는 내려오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모습이 과히 추세를 정고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올라오기는 5주선과의 마주하는 모습이 시장에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일봉을 보면요, 음봉이 하나 큰 게 나왔는데 이 음봉이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는 하루 이틀의 결과가 방향을 나타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십자도지가 오늘 새벽에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이 십자도지가 시세를 돌릴지는 오늘과 내일 밤 이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좁히기 시작했거든요. 이격을 좁힌다는 것은 후행스팬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물 압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라갈 의지가 있다면 일봉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25,600 정도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의 깊이가 나올 수 있는 미국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D램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반도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그때 1분기 D램 가격이요 30% 하락을 했는데 이게 2011년도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자, D램 가격 하락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 수출에 역군인 삼성전자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추세대에 걸려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주가의 발생 후행스팬이 뚫 수 있는 공간을 갔었어요. 사실은 갔다가 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서의 매물 압박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재료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1차적으로 지지가 예상되는 가격이 4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지가 성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반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어버리면 36,000원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재미난 게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먼저 21선까지 다 왔습니다. 20주선까지 다 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삼성전자가 20주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20주선을 깬 이 상황에서 추가로 하락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제시했던 가격 36,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42,000원대까지 오는지가 아주 관건이 될 거다. 결국 삼성전자의 모습은 SK 하이닉스의 근거래일에서의 모습이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빠지는 두 기업이 이 시장을 어떻게 받쳐줄 것인지 이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는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지금 시장은 약간 하락 기조에 접어들었죠. 하락 기조에 접어들었는데 음봉이 현재 4개 스트레이트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음봉이 2개가 있었고 십자 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목균형표상으로 음봉을 7개로 봅니다. 7개가 나오면 보통 9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준선 값을 우상향으로 틀은 상황인 이 모습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아까 제가 다우에서 일봉에서 후행스팬이 캔들과 마주하는 상황이 1, 이틀 사이에 나오는지를 꼭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어떻게 됐죠? 벌써 들어온 양상입니다. 자, 벌써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가 하락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바로 올리지 못하면 후행스팬은 캔들 하나를 두게 되고요. 캔들 하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2거래일에서 많이 걸리면 3거래일 안에 상당히 빠른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좀 올려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후행스팬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도 역시 같이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국내장이 먼저
미국장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는 제가 어제 삼성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선값, 그러니까 주봉의 기준선값에서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이라는 것은 보통 현재 시점에서 26개니까 주봉으로 보면 26개월 전에 최고가 최저점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점이죠. 이 자리에서 싸움을 상당히 주봉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아까 일봉 차트 상으로 흐르는 그 약세의 모습이 아주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가격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미국장이 2, 3일 안에 오르고 국내장이 2200을 빠르게 탈환해야 다시 2236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하는 기운이 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